여야가 어제 본회의 파행에 발단이 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놓고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파행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고 결국에 대정부 질문은 재개되지 못하고 본회의가 산회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김병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해병 특검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어제 상황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자기 선거 운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를 충분히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씀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국민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선거 때 나를 좀 도와달라. 왜냐?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정사실화됐고 이제 취대 분위기고요. 결국은 그 최고위원 사이에서 내가 진짜 찐명이다. 아니다, 그냥 친명이다. 이런 싸움이 되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그 지지자들한테 각인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김병주 의원의 그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국민이 민생을 위해서 잘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이고 독주하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게 단순히 김병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2주 정도 지났죠.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그 일탈 행동, 그리고 김현 의원이 또 소위 말해서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말이 조금 갑질과 막말이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오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어제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왜 이 발언이 나왔는지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갔다는 표현은 과도한 표현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호준석 국민의힘의 대변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석 대변인이에요. 오물풍선에 대한 문제의식 드러낼 수 있지만 한미일 동맹 팩트가 틀렸습니다. 한미 동맹이 있죠. 일본 한일 동맹은 있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한 어떤 오기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인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토와 관련해서도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이렇게 준용해서 한일 동맹이라고 인식되게끔 하면요. 이를테면 일본군이 한국에도 주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과 연장선상에서 한일 동맹을 이야기하니까요. 그게 과연 온당한 인식이냐. 김병주 의원은 평생을 군에 복무하신 분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식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말꼬리를 잡듯이 공세를 펴는 거. 그럼 본회의에 그걸 지렛대로 해서 하지 않겠다, 출석하지 않겠다. 이거는 왜 이 문제가 촉발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는 부분이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심지어 쥐약 먹은 모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위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한미일 동맹이라고 썼는지.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덕수 총리도 한일 동맹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부분이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게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은 사과는 국회를 파행시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인사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라고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당사자가 하는 거겠죠. 김병주 의원께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 대행이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 어떤 그 알 권리 그런 차원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요. 책임 있는 어떤 국회로서의 여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유감 표명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출로를 좀 열어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불만은 집권 여당이면은 국정 운영의 주체예요. 그런데 국회를 보이콧한다, 불참한다, 아예 원구성에도 협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그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손해가 됐습니까? 국민의힘의 손해가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무능력, 무기력하다라는 국민 평가를 받는 것으로 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도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표현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하나로 또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발목 잡기다 오히려 그리고 꼬투리 잡기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도 명분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을 드리고 어쨌든 본회의에 같이 출석하게 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내에서 해병 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제 대정부 질문이 파행이 되면서 어제 특검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본회의를 이용해서 해병 특검법을 상정한다 이런 계획인데 민주당에서는 특히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특검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이렇게 먼저 상정을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에 네. 대정부 질문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대정부 질문 이 기간에 안건을 올려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는 어떻게 보면 이 그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원한다고 하지만 정쟁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있지만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24시간입니다. 네. 뭐 며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300의석수 중에서 5분의 3, 180석 이상이면 이거를 또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서야대 일방적인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애써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일 강제 토론이 강제적으로 이제 정지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표결을 거치면 통과가 될지 아니면 통과가 안 될지 이제 가부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공수처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이거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나하나 잘 채워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기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대정부 질문 기간에 법안 처리를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 특검 법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특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신보존 보존 시한이란 게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최상병이 사망했습니다. 관련한 수사 진행되고 있지만 더딥니다. 더더군다나 권력을 향한 수사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시급함을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도 묘한 파열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보도인지는 아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17분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아마 찬성표 던져야
있어야 될 겁니다. 큰 틀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독소 조항, 민주당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당권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과 결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득 작업이 있었는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정치적 행보가 있었는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잠깐만 좀 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동훈 후보가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민주당의 독소 조항이 있는 선수가 시판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특검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 거부권에 대해서는 행사해야 된다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이 해병대 특검에 있어서 그 특검을 추천하는 걸 봤을 때 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요.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하는 거였는데요. 22대 새로 나온 특검법에 보면 아예 민주당 1명과 조국 혁신당 1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되는 인지되는 상황은 계속 수사를 확대할 수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 특검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제3자, 이 제일 중요한 독소 조항을 없앤 이 상황에 있어서 균형감이 있는 걸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는 게 낫지 않은가의 어떤 새로운 안을 낸 거지 민주당의 특검을 받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명 정도가 뒀기 때문에 표결을 했을 때 그쪽에 온다.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네. 했죠. 그런데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곧장 표결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 해석해야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함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본회의로 보냈었습니다. 예. 근데 법사위에 회부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어떤 의견 청취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4명의 검사들이 각각 뭐 다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모해 위증을 사실상 교사하는 듯한 이 증인들의 입 맞추는 데 검찰이 상당히 강력하게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검사가 있고, 또 한 분은 뭐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과연 제대로 견지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이게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된 문제의식은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제대로 정치적으로 중립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 이를테면 야당 대표의 어떤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법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면 동일하게 여권의 문제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동일하게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무게감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특검 발의까지 갔는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현 시점에 민주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혹시 이게 어떤 보복성 특검이 탄핵안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시선도 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통과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명에 대해서 검찰 탄핵해야 된다고 했지만 1명의 검사 이미 헌재에서 결정 났는데 비교적 굉장히 윤곽이 뚜렷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그 증거를 조작했던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간첩 조작 사건이었고 그거는 법원에서도 조작된 증거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상황적인 접근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소위 말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무죄를 찾으면 괜찮은데 유죄가 나오면 다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유무죄를 밝힐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죄를 하게 되면 다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불러가지고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조리돌림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사법의 영역과 그다음에 행정부의 권한을 이렇게까지 가져와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예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보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보복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른 사건을 떠나서 하나로 모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수 척 총리에 관련해서 위증교사 재수자를 불러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판단 2년 확정으로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김만배 신앙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두 분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를 만들려고 수사했던 거 아니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심지어 무슨 법안까지 냈습니까? 표적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든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요, 구속영장은 무조건 기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의 방탄이 지금 날씨도 더운데 너무 겹겹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권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야당발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을 기획한 주체로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보좌관 출신 김규현 변호사를 의심했는데 이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을 공격할 때 이 패턴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뭔가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척과 임성근 그 사단장과의 관계 맺음이 뚜렷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골프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사를 딱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선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뭔가 본인들을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뭔가 관여돼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힘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동을 했을 때 그 결과, 그 팩트, 그거는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책임성 있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 것들을 명백백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예, 이 야당발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카톡 내용이 허위입니까? 조작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변호인이 박정훈 지금 대령의 변호인이고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니까 뭔가 결탁해서 제보한 거 아니냐? 그 제보를 했을 때 언론사가 기사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왜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총출동되면서 구명을 하였는가?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여사와의 친분 관계가 있는가? 물음표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 와중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해병대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이렇게 추진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이 이게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국민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제보자가 누군다,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국민 의혹이 사라지는 국면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동 의원의 이번 부분은 마치 정치 공작과 조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